그 며칠 전에 미국 법무부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렇게 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 Clear Corporation Policy라고 해가지고 리스팅을 넣으면 하루 만에 MLS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저희가 그 팔로우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 그런 어떤 정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 자유 경쟁 시장에서 그런 어떤 직장 하나를 물고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CPA,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 전문가, financial advisor 그런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아니면 차 파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지. 예. 법무부에서 부동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법무부에서 국가 그 정책하는 그런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부동산 사고 파는 그 트랜잭션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미국 GDP의 한 20%에서 25%까지 차지하는 게 부동산 판매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벌려고 큰 어떤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핀텍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그 부동산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값 자체를 자기네들 웹사이트에서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없이 그 사람들 그 웹사이트만 통해서 집을 사고 팔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런 웹사이트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문을 막고 있는 그러죠?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이 문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 자체가 저희 고객들을 보호해 드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분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쉽게 문제없이 클로징 처리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한테는 좋은 가격에 흥정해서 집 검사하고 잘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 큰 회사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DOJ 같은데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거 없다면 왜 법무부가 이런 단독 직종에 시비를 걸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생길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90% 리얼터들이 처음에 일 시작하고 5년 사이에 그 직장을 그만둔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1년, 2년, 3년 있다가 돈이 많이 안 벌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팅 받는 거, 바이어 찾는 거 그런 일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세일즈 한 개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합하게 되면 돈 사실 average 해가지고 평균치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한 4만 불에서 한 5만 불 1년 내에 못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2025년 지금 6월 달인데요. 지난 1년 동안 클로징 하나도 못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한 6, 7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시비까지 그 법무부에서 시비를 건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 부동산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좀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직종에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누가 법무부에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게 만드는, 아니면 뭐 EPA, 그죠? 그 다음에 뭐 차 파는 사람,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몇 년째죠? 제가 20, 한 5, 6년째 살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오픈하우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픈하우스 지금 한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시간째인데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도 일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밤 11시에 일어나서 지금 오퍼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바이어 이제 구매자 도와드릴 때, 지난 한 두 바이어 정도는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일을 했었어요. 집을 보여준 게 거의 한 20개 정도 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구매자 한 분 도와드리는데 거의 뭐 텍스트 같은 거,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세 보면 거의 한 이메일 한 500개, 텍스트 한 400개, 전화 한 50통, 네. 그 다음에 집안 20개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뭐 사람들은 지금 리얼터한테 그냥 시간제로 돈을 지불하게 만들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하나 파는데 뭐 이렇게 어떤 일은 빨리 끝낼 수 있죠. 근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는 구매자들이 감당을 못 합니다. 시간제로 해버리게 되면. 왜냐하면 시간제로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딜이 클로징 할 때까지 시간제로 해서 돈이 나올까요? 구매자한테?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10불, 20불, 뭐 그렇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년 반 정도 구매자 도와드렸는데, 그 돈이 계산이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한 마음에, 완전히 이게, 미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 공산국가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구매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살면서 가장 비싼 매물 중에 한 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싼 거죠. 뭐 차 비싼 거 해봐야 뭐 100만 불까지 가는 차 많이 이렇게 사는 분 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50만 불짜리 뭐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사람들이 안 끼어 있으면 그런 일 진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베이 같은 데 가서 부동산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제가 좀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어떻게 그까지 않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부동산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잘 돼주세요. 저희 하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 때도 많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